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광일 기자. 예. 루사나 매미보다 더 강하다는 그 태풍. 네. 사실은 이게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루사 매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왔던 건데 네. 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형 크레인 전복되고 뭐 송전탑이 구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루사 때가 이제 230여 명, 그리고 매미 때가 한 120여 명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더 센 놈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나 강도가 돼요? 이게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 해상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1+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쪽에 흰남노가 있을 때 그 아래에 태풍이 원래 하나가 더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11호와 12호가 합쳐져서 1+1이다. 네, 12호로 만들어지다가 그게 아예 합쳐져 네. 버리면서 위력이 엄청 커졌고요. 경로가 이제 제주도 동쪽 해상을 내일 새벽 3시에 스치듯이 지나가고 네. 그리고 아침 9시에 부산 북서쪽에 상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태풍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전국이 지금 그 위험 반경 안에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전국이 그렇다는 게 지금 워낙에 태풍이 엄청 크거든요. 커요. 예, 그리고 비구름이 이제 특히 더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같이 충분히 덮어지면서 비가 올 거고 네.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한 물폭탄이 100에서 300mm 정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북쪽에서 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걔하고 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지점이 또 수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태풍 반경하고는 좀 수도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비전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또 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태풍 오른쪽에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이 그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될 텐데 이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돌기 때문에 이 태풍이 자체가 도는 방향과 그리고 태풍의 그 경로, 진행 방향이 합쳐지는 오른쪽 부분에는 엄청난 강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이제 대비해야 되겠고 이미 오키나와에서는 길 가던 노인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좀 속출했고 다치는 경우들이 나왔고 제주엔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침수되고 뭐 주택 차량들 이제 물에 지금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수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 오키나와 사진 보니까 뭐 대단하던데 지금 오키나와 있을 때보다 이 흰남노가 더 강해졌다면서요. 예, 올라오면서 비구름을 더 머금게 되거든요. 아이고, 김준일 대표. 예. 그래서 아까 전에 1+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 29일에는 이 흰남노의 강풍 반경이 290km였어요. 근데 지금 어제는 오전 9시 기준으로 430km로 430km면요. 거의 한반도가 다 커버되는 정도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남쪽으로 지나간다고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아까 네. 어제 그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오늘의 사진으로 흰남노를 우주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엄청 크고 태풍의 눈이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키나와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는 뭐 11만 명한테 피난 지시가 있었고 3,400여 가구가 정전을 겪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뭐 김가희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 비가 지금 많이 올 거예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태풍을 받지 않는 곳도 비가 많이 오는데 제주 산간은 600mm 정도 온다고 그러고요. 제주도에도 한 400mm. 그래서 산간 지역에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구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태풍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해수면이 지금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왜냐하면은 이게 고기압이면은 바다를 누르는데 저기압이면은 해수면이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기압이 약해지니까 거기에다가 파도까지 치니까 최대 10m까지 파도가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거의 10m 파도가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매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산에서 그때 지하 노래방에서 그때 사망했잖아요. 그때 해안가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 노래방이. 예. 그 노래방이 해안에서 1km가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그러니까 해일이 있었던 거죠. 해일이 쳐가지고 그게 거죠. 거기까지 간 거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어쨌든 오전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로 가죠. 축비를 들어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광석 거리에서. 네. 지난 가처분 신청 나온 후로 계속 잠행을 이어가다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게 처음이에요? 페이스북에는 이따금씩 올리긴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 경북 칠곡에 들어가서 책 쓴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이제 책 다 쓰고 나온 것 같은데 대구 이제 보수의 심장이자 이제 본인 당 대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윤핵관들한테 맹종하고 있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면서 그들에게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심판론을 전면에 꺼냈습니다. 자, 어제 그 기자회견, 긴 기자회견이었는데 한 1분 정도 저희가 하이라이트 만들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과 당원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집단 린치합니까?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 안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초선 의원들이 예, 추인했다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2차 비대위 만들겠다고 이제 의총에서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이 갑자기 이제 입장을 내면서 그거를 지지를 했고 또 바른말하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일각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때 초선 의원들이 이제 당이 원래 이렇게 정한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데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반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두 번째 의총에서 있었던 초재선들의 중진 제압, 요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을 어제 아주 뭐랄까 정면 비판한 거예요. 네. 예. 특히 근데 대구가 우리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 이런 게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이제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된다 이런 공식이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저 지도부나 이런 데만 줄 서고 우리 민심을 대변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해서 그런 틈새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귀에 탁탁 꽂혔던 단어들은 각하방귀. 각하방귀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심기경호하는 거.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든지 당원당규 바꾸는 거 반헌법적 행위다. 이런 단어 보였고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 김준일 기자. 예.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역적으로는 방금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대구 이제 보수의 심장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더 책임론을 많이 묻고 그리고 여론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죠. 보수의 심장에서. 보수의 기자회견 한 거예요. 심장에서 그리고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도 보수에서 했던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오바마의 자신의 비유를 하면서 탄핵의 강 건너자 그거. 예. 거기에서 어떤 새를 넣고 이제 그 순항을 했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때도 탄핵을 언급하리라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사실 거. 그 대구 연설이 당대표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분기점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장소가 또 이제 김광석 거리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광석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또 자유 이런 어떤 운동을 또 많이 운동가요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어제 또 하나 꽂혔던 단어가 금지곡이라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창법 마음에 안 든다고 금지곡으로 정해지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은유적으로 빗대면서
저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 초선들이 맞는데 도망쳐 있는 12척의 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유12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근데 그 배들이 맨날 도망쳐 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 12척 배는 싸움이 벌어져도 매번 바다 밖 뒤에 가서 도망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사태를 이끌고 있는 게 중진들이 아니라 당내 초선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신윤핵관이다. 네. 아니면 뭐 한겨레에서는 윤초선이다. 뭐 이런 표현은 윤초선과 신조어가 많이 등장해요. 윤초선, 윤재선 뭐 이런 뭐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이제 비판을 한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지금 경찰 출석 조사가 예고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나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다. 씨라 그랬나요? 예, 이재명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당하게 출석 조사 받겠다라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정국이가 열리니까 그거를 이제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뭐라고 해 이런 정치적 감각이라는 게 뭐가 기사거리가 떨어질만 하면은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을 거다. 앞으로 뭐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사가 이제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어저께 눈에 하나 띄었던 게 여당의 혁신위가 오늘 이제 2호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PPAT라고 하죠. 예. 공직 후보자 뭐 자격 시험 이런 기초 거죠. 자격 평가 뭐 정확하게 이런 건데 요거를 차기 총선에서도 적용하는 거를 거의 확정하는 방안. 근데 이게 지금 차기 당대표나 비대위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뒤집어질 것인지. 이게 이준석 대표가 예. 만든 건데 사실 당내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부글부글한 사람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계를 대폭 넣으려고 지금 당내 뭐 나이 많은 사람들 네. 밀쳐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혁신위에서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어떤 혁신안을 발표한 거라서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 오늘 그걸 의결을 해도 비대위나 최고위 같은 당 최고기구에서 다시 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 거니까 네. 거기도 여러분 보셔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밖에서 때리고 있다면 여의도에서는 지금 2차 비대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절차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전국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ARS 투표를 해갖고 당원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8일 날 추석 전까지 해서 비대위 출범을 하는 과정이 있고 이번에 2차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좀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잠시 후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 비대위가 끓여주면은 또 이제 비대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번 당원에 의하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이런저런 질문들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재명 100만 원이면 당은 430억 원.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논한다고요? 네, 여기서 논하게 될 건데 중요한 그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검찰에 그 소환 통보 받을 때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직선거법이 뜯어보면 만약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형을 벌금 이상을 네. 받게 되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선관위에서 그 선거비로 보전 비용 받았던 것들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금액이 무려 430 몇 억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크냐면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당사 팔아도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정말 없으면 앞으로 받아야 될 뭐 선거비나 이런 것들을 차입금 이런 것들을 아예 맡겨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비상에 걸렸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있고 오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지 말지를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 더 한다면서요. 김건희 특검법. 네. 요것도 당론으로 할지 말지 오늘 정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개별 의원 차원에서의 어떤 의견들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회의에서 이거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고 해서 기류가 이제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오늘 의총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역풍 우려가 있다. 좀 당론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나도 이재명 특검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비공개에서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게 발언 때문이잖아요. 공직선거법.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직접 매매를 지시한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걸로 적용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불공정하게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응 방안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